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6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객선인데 무인도를 들이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7분쯤에요. 제주를 출발해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가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남 신안 장산도 인근에 있는 족도라는 무인도에 좌초가 됐는데요. 당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객선 뱃머리가 수풀 속에 콱 박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요, 무인도를 향해서 이 여객선이 정면으로 돌진한 뒤에 섬 위로 올라탄 뒤에 멈춰선 겁니다. 당시 이 배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이 탑승해 있었고요.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해경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침수나 침몰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3시간 10분 만인 밤 11시 27분쯤 전원 구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승객 20여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힌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당시에 파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다고요? 네, 사고 당시 해역 파도 높이 0.5m,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잔잔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 사고 해역의 폭이 좁고 아주 섬이 많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 항로를 벗어나도 사고 위험이 있고 그만큼 지금 항로에 운항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곳인 거죠. 어허.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면서 이 항로를 바꾸는 시기를 변침 시기라고 하는데 예. 그 변침 시기를 놓치면서 이렇게 원래 설정돼 있던 항로에서 이탈했던 겁니다. 이 배 퀸제 누비아 2호가 사실 그렇다고 여기 처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2월부터 지금 좀 있으면 만 2년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구간을 운행했고 특히나 이 사고 발생 지점 하루에 2번이나 오갔다는 겁니다. 어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매일 오가는 길목에서 대형 여객선이 이 섬에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선체 절반가량이 아예 섬 위에 이렇게 걸터 앉은 형상이었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방향을 바꾸는 변침, 자동차로 말하면은 운전대를 틀어야 되는데 안 틀은 거예요. 항해사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고를 낸 걸까요? 휴대폰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변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조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일항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시간에 과연 뭐를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자동 조타를 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그건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배를 책임지는 항해사가 운항 중에 핸드폰, 네이버 뉴스를 봤는지 뭘 봤는지 본인은 뉴스 봤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휴대폰 보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한 결과 제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경 수사 결과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항로는 선원 중에서도 1등 항해사가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그 1등 항해사가 해경에 당시에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수동으로 운항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 자동 함법 장치의 선박 조정을 맡겼다는 얘기인 건데 다만 정말로 휴대폰을 본 것이 맞는지 봤다면 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 그런 것들은 포렌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거든요. 넓은 예. 바다가 아니거든요. 협수로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지역에서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서 운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동 항법 장치를 썼다는 얘긴데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1등 항해사하고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도 있습니다. 선장은 그럼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확인 결과 선장은 당시 조타실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 첫 신고자도 1등 항해사였는데 해경은 선장이 당시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규정상 협수로에서는 나와야 한다. 평상시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선장 신병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다만 1등 항해사, 조타수, 선장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좌초된 여객선입니다. 승객들은 한순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밥 먹고 있었는데 쿵 하고 밀렸는데 그대로 끼익 하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섬에 부딪혀 있었어요. 저는 잡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객실에 계신 분들은 굴러갔다 가시더라고요. 허리 다치신 분들도 부딪히고 나서 늦게 방송 나왔어요. 20분 정도 상황 알려본다고 방송 나왔고 정확한 지책이 나온 건 30분 뒤. 승객들은 다 알아서 각자 구명조끼 입고 나와서 난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알아서 대피해야 됐답니다. 안내방송마저 20분 늦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피하라 뭐 이런 거는 한 30분. 우리 국민들은요. 여객선 사고라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고 사실 이 여객선에 타고 계셨던 분들 모두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을 거예요. 혹시 나도 정말 두려우셨을 텐데 지금 들으셨지만 지금 구조대구도 울먹울먹하고 눈물을 보이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해당 여객선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쾅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배가 무인도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첫 방송이 너무 늦게 나와서 불안했다. 이 30분쯤 뒤에야 사고 안내 방송이 나왔고 그 전에 아예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승객들은 울고 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스스로 구명조끼 입고 다친 사람 누가 없나 이렇게 살피고 시민의식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이곳에는 이 여객선 말고도 다른 여객선까지 상당히 많은 배들이 오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